어떤 이 부정선거에 그게 나온다는 거, 이 투표지 실물에 대한 이거의 어떤 원본성을 밝히는 것이 나는 우선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할 시간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말씀 듣고 다시 들으시죠. 예. 불 좀 살짝 꺼주십시오. 자, 그 말씀을 이제 감사합니다. 잘 해주셨고요. 자, 지금 이상한 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 위는 지역구의 인물 투표고 여기는 있다시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표가 아닙니다. 이건 거기에 있던 여러 사람들의 기억을 더듬어서 만든 재현한 표입니다. 근데 제가 직접 본 입장에서 실제 표는 이거보다 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이 표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1. 이건 정규 투표용지가 아닙니다. 2. 이것은 프린터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드럼에 의해서 드럼에다가 한번 이 잉크를 묻혀서 샥 돌리면은 이 인쇄할 때 한 장씩 착착착착 하고 나가면서 인쇄가 됩니다. 인쇄가 되는데 이 비례 투표용지를 인쇄한 다음에 그 드럼에 묻어있는 잉크가 아직 다 지지 않았을 때 다음 인물 투표로 하는 것을 집어넣었을 때 두 개가 겹쳐가지고 나오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 장쯤에 나오는 현상이다. 이게 계속되지는 않고 첫 장쯤에 나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불법입니다. 불법 투표용지고 다음에 인쇄됐다는 말씀이고 다음에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투표용지를 한번 가요. 투표하러 갔는데 이런 투표용지가 나와요. 그럼 투표용지를 보고 이거 뭐냐고 참 멋있네. 야 이런 건 처음이다. 이거를 내가 꼭 투표하고야 말 거야. 하고 여기다 이렇게 투표를 하고 집어넣습니까?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의심이 많은데 이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이거는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 있죠? 이거는 비례 투표용지입니다. 사전 투표용지입니다. 사전 투표용지는 말씀드렸다시피 프린터로 뽑아요. 그럼 프린터로 뽑는 사람이 한번 봅니다. 그리고 이걸 줘요.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이 봐요. 이거 뭐지? 그리고 옆에 이상하게 생겼어야 해서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 이게 그렇게 안 하고 투표를 했다고 합시다. 아까 말씀 잘 해주셨어요. 개표할 땐 안 봅니까? 개표할 땐 안 봐요? 이 표를 보는 건 딱 한 사람만 보고 에이 내가 봤으니까 그냥 집어넣자가 아니고 적어도 서너 사람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이 투표용지를 보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봤으면 이거를 그냥 용납할 수 있는 투표용지가 아닙니다. 다음 예. 하나만 하셨나요? 다음에 보세요. 이거는 자석 투표용지입니다. 하나를 들었더니 석 장이 딸려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북 갑인가에서 하나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거 줄줄이 사탕같이 딱 떨어지는 걸 보고 로또같이 그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다들 놀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투표용지가 붙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부정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그 하나가 아니에요. 머리가 붙었어요. 꼬리가 붙었어요. 옆구리가 붙었어요. 이렇게 등짝하고 배가 붙었습니다. 이런 각각의 투표용지들이 나왔고 심지어 이렇게 석 장이 붙은 자석 투표용지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부정투표에 부정선거에 증거를 더 좀 근사한 걸 대라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 나왔을 때는 더 섹시한 게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머리가 붙고 꼬리가 붙고 배가 붙고 등이 붙고 예? 옆구리가 붙고 석장이 붙고 이렇게 나왔는데도 더 이상의 뭐가 필요하다고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저들이 원하는 겁니다. 저들이. 자 이것 보십시오.
일장기 투표. 제가 이런 붙였습니다. 이런 게 몇 장이 나왔느냐? 제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이게 조금 이따가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이런 표가 일장기 표가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결정했습니다. 한 글자라도 보이면 여기 이 모든 게 보여야지 민경욱의 인, 민경욱의 인 그럼 넉자가 보여야지 도장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는 더 많은 게 들어있죠. 인천시 연수구 몇 투표구 뭐 누구 이렇게 써있는데 그 중에 단 한 글자만 보여도 구제하라 라고 해서 모두 구제가 됐습니다. 구제가 된 다음에 무효로 판정된 것이 294표예요. 294표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혼자만 봅니까? 혼자 보지 않죠. 이상하네? 사람들 다 보죠. 그러면 이걸 받고 여러분들은 투표하시겠어요? 야 멋있다. 내가 일본 좋아하니까 일장기 투표 좋다. 꽝 해서 찍어서 보냅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던 분들이 누구시냐? 저기 판사 중에서도 똑똑해서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재판연구관들이었습니다. 부장판사들이에요. 부장판사가 뭐라 그랬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수백 장, 1000장이 나왔어요. 거기 있었던 게 모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흥분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느냐?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고 이거는 다 사정이 있을 테니 투표대장에 기록이 있을 겁니다. 기록이 있으면 이거 다 유효입니다. 백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판사가 찾아봤어요. 계속 그러다가 다시 왔어요. 없네요. 이래서 이게 1000표 가까이 1000표가 넘는다고 생각해. 전부 다였으니까요. 구제받은 게 전부가 구제받고 남은 게 294표였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시겠느냐고요? 하시겠느냐고요? 다 정의령인가요, 그게?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다 정의령, 이거 다 민경욱이어도 돼요. 왜냐? 여기 어차피 몇 개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날 투표한 투표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구제고 뭐고 다 필요 없었어요. 다 셌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구제를 받습니까? 1000장의 무효가 나왔으면은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이걸 뭐로 셌어요? 이런 거를 전자개표기로 셌습니다. 전자개표기는 0.0004 25만 장 가운데 한 장만 잘못돼야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몇 천 장이 나와요? 예? 사람들 눈은 보고 아까 같은 거 예? 그런 이상한 오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표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자체로 이것이 전부 다 잘못된 표다. 실제로 투표한 표가 아니다라는 증거로 활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걸 줄인 거죠. 자, 이거 그랬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는 이제 요게 잘 보시면 이렇게 실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뭐냐?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본드죠. 본드에 잔여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다들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붙었는지 궁금하시죠? 프린터로 할 때는 여기서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 하나도 없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중요한 건 인쇄를 할 때는 수천 장을 놓고 합니다. 넓게 해서 8개, 16개 이렇게 막 해놔요. 그럼 그거를 쫙 고성능 칼로 잘라야죠. 쫙 잘라요. 근데 재단을 한다고 하죠. 재단을 하는데 그냥 저거를 1000장씩 놔두면 이렇게 쫙 밀 때 밀려요. 밀린다고. 그러니까 정밀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한쪽에다 떡칠을 해요. 떡칠을 떡재본 한다고 해서 본드로 쫙 붙여놓습니다. 본드로 붙여놓으면은 밀리질 않으니까 착 잘리는 거예요. 나중에 떼버리면 되고. 그 잔여물들이 여기에 묻은 거고 그렇게 자르다 보니까 이 자른 잔여물이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형상 기억 종이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싹 지워버리세요. 내가 미국에서 형상 기억 종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있는 미국 모든 청중이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노벨상을 타지 노벨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기억이 됩니까? 형상 기억 합금만 나왔어도 지금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그 속옷, 여성들의 속옷에 이게 체온에 따라서 체온으로 기억이 되는 형상 기억 합금은 있어요. 합금. 그거 하나 발명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종이가 돼요? 이거 그 쓸데없는 중앙선관위에 있는 그 자식 어떤 놈이 뭐라고 했어요? 그건 형상 기억? 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데이터를 하나하나 공개를 하겠는데 정말 놀라운 데이터입니다. K방역 모든 것은 조작이었습니다. OECD 최하위권의 검사 수인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끝에서 세 번째 검사 숫자가 그렇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 참 치욕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K방역 했다라고 뭐 어디에다가 방역 검사 키트 나눠주고 우리도 할 거 없으면서 이 짓거리를 해왔던 겁니다. 자, 2020년 7월 30일 그 당일날 검사한 숫자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인구 1000명당 검사 비율이에요. 2020년 7월 30일 날 한국은 인구 1000명당 0.18명이 검사했습니다. 미국은 인구 1000명당 3.14명, 이스라엘은 2.54명, 영국은 2.5명 뭐 이런 식으로 검사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0.18명. 그러면 이 2020년 7월 30일 기준으로 인구 5,200만 명의 한국이 0.18명, 1000명당, 인구 3억 3천만 명의 미국이 1000명당 3.14명. 그러면은 이 인구 비율, 인구 숫자, 그리고 1000명당 비율 다 조합하면 미국이 한국보다 110배로 더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10배. 우리가 500명이면 미국은 6만 명 확진자가 나오면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비율이. 우리가 1000명이면 미국은 11만 명 하루 당일 확진자가 나오면 우리하고 똑같은 비율입니다. 이게 K방역의 실체예요. 검사를 안 하니까. 자, 그런데 2020년 8월 20일 날 우리 한국은 검사 숫자가 인구 1000명당 0.29명으로 불과 20일 전보다 50% 이상 뛰었어요. 그 뭐냐? 8월 15일 날 광화문 시위를 했기 때문에 8월 16일부터 검사 수를 확 늘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시위 이후에 갑자기 확산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50% 이상. 그래서 광화문 시위 이전에 500명이었다가 광화문 시위 이후에 750명이 되었다면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0.18에서 0.29명으로 검사 숫자를 늘린 거는 말하지 않죠. 그냥 750명이 되었어. 이거 원인은 뭐냐? 광화문 시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어 오셨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영국에서 델타 변이다, 뭐다 하면서 확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또 이 프랑스는, 미국은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마스크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진자가 확 늘어나요. 그런 거 보고 우리는 역시 K방역 그대로 우리는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지금 2021년 7월 1일 세계 여러 나라들의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이 인구 1000명당 0.48명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갑자기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딱 줬죠.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딱 줬다가 갑자기 절망으로 딱 빠뜨리게 되는 게 이 시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지금 확진자가 확 늘어나. 왜 확진자가 늘어나냐? 검사 숫자를 이렇게 2배 이상 늘려버리니까 확진자가 늘어나죠. 그럼 자영업자에게 왜 그렇게 갑자기 희망을 줬다가 절망을 줄까요? 20대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자, 그런데 지금
언론 이렇게 보면 영국 말이야. 쟤들 정신 나갔어. 윈블던 대회 그리고 축구 대회 이런 거에 마스크 안 쓰고 수만 명이 그냥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 큰일 난 거야. 쟤들 방역 포기한 거야. 우리는 K 방역 열심히 해야 돼. 이러고 있죠. 영국은 말이죠. 왜 지금 많이 나오냐? 인구 1000명당 16.52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0.48명. 이걸 영국의 인구 6,800만 그리고 한국의 인구 5,200만 1.31배인데요. 이거하고 인구 대비 그리고 1000명당 검사 대비 다 조합을 해보면 영국이 우리 한국보다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45배나 검사를 더 많이 했습니다. 45배. 그러면은 영국은 우리보다 45배가 더 많이 나오면 우리하고 확진자가 똑같은 겁니다. K방역하고 일하고 그렇게 자랑하던 대한민국하고 영국하고는 45배 차이가 나야 통계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만드는 오늘 우리 한국은 1100명이 넘었습니다. 영국은 34,400명이에요. 우리가 1100명이면 영국은 45배이기 때문에 5만 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영국은 34,400명이에요. 우리보다 확진자가 더 적은 겁니다. 우리보다 45배나 더 많은 양의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34,400명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결코 환자가 없어서 안 나왔던 게 아닙니다. 이렇게 검사 숫자를 가지고 통계 조작을 하고 있는 게 이 정부입니다. 저도 코로나19 확진을 작년 연말에 받아서 제가 병원에 17일 동안 입원을 했었는데 제가 입원해 있을 때 여러 명이 또 이 같은 4인실에 이제 입원을 해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빨리 저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다가도 빨리 퇴원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무증상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증상은 뭐냐?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균이 확인됐습니다. 양성이죠. 그런데 사실은 죽은 균이에요. 그런데도 양성이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무증상자죠. 그리고 무증상자들은 코로나균을 이겨낸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의사들은 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검사 숫자를 가지고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쥐었다 폈다 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파 시민들을 살인자로 몰고 갔었죠. 이 정부가.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15 시위 이후에 문재인이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8.15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 우리 사회를. 그 사람들이. 아니 지네들이 중앙일보. 이 중앙일보는 한국의 서울에 있는 중앙일보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중앙일보입니다. 워싱턴 중앙일보인데요. 중앙일보는 서울중앙일보다 미국에 있는 중앙일보가 훨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사를 잤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서울중앙일보다 미국의 중앙일보가 뛰어납니다. 오늘 미국의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여러분께 가능한 한 거의 다 친절하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오늘 14일 미주판 일면에 난 기사입니다. 단독 신내림 공무원을 구속한 강골검사가 4.15 배춧잎 투표지를 수사한다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두봉 검사입니다. 갑니다. 정치 외압에도 불구하고 월성 원전 비리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온 이른바 신내림 공무원들을 구속 기소한 강골검사가 배춧잎 투표지 수사에 나선다. 4.15 부정선거 진실규명과 가담자 처벌을 촉구해온 클린선거 시민행동은 인천지방검찰청 지검장 이두봉 검사가 재검표에서 나온 위변조 의심 투표지를 검찰에 고발한 오근호 공동대표를 오는 15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입니다. 오는 15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클린선거 시민행동은 이날자 성명에서 검찰이 6.28 재검표에서 참가인으로 입회한 오 공동대표를 고발인으로 조사한다고 알려왔다며 선거 무효소송을 맡은 문소성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 입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 된 사실이 있지만
인쇄된 채로 외부에서 반입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배춧잎 투표지 등의 위변조 의심 투표지가 대거 발견된 이후 검찰이 소환조사 일정을 잡은 것은 처음이다. 통상 검찰은 참고인을 먼저 불러 조사한 뒤 수사 대상자를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한다. 검찰 수사의 첫 단추인 이번 고발인 조사는 다음 달 인사 개편에서 인천지검 수뇌부가 대거 바뀐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달 인사 개편에서 인천지검 수뇌부가 대거 바뀐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신임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한 이두범 검사장은 대전지검에서 고강도 원전비리 수사를 단행한 강골 검사로 명성이 자자하다. 이두범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검찰청 부패범죄수사단장을 거치며 승진가도를 밟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사안 제거 사회에 휩쓸렸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심지어 대검 고위 간부 핀셋 인사로 낙인찍혀 대전지검까지 좌천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압 속에서 원전 수사를 밀어붙여 월성 원조 1호기 관련 자료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붙잡아 구속 기소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구속된 한 공무원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는 취지 허튼 소리를 해 상부 지시에 의한 증거 은닉과 고의에 의한 윗선 은폐 시도라는 의혹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4.15 부정선거 의혹 수사도 본질이 같다는 관측이 있다.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헌을 목적으로 집권 여당의 180석을 확보하기 위해 총 투표수를 전산 조작했고 컴퓨터 조작값과 맞추기 위해 선거 이후에 인수한 실물 투표지를 투표함에 쏟아붓는 과정에서 위변조 의심 투표지들이 섞였다는 것이다. 선관위 공무원은 지난달 6월 18일 열린 재검표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했다고 진술해 향후 검찰의 칼끝이 향할 곳을 스스로 드러났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전 수사에서도 신내림 공무원은 자기 컴퓨터에선 자료로 삭제했지만 뒤늦게 동료 공무원들에게서 은닉 자료가 대거 발견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서울법대로 졸업한 이두봉 신임 인천지검장이 과거 대전지검으로 좌천되기 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을 지낸 것도 수사 개시를 돕는 호재라는 분석이다. 투표지 위변조와 빅데이터에 의한 전산 데이터 조작 등을 가려낼 검증받은 과학수사 경력 검사장으로 자천, 타천 거론되다. 이에 따라 검찰이 더 늦기 전에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검찰은 과거 검찰 내부 조직뿐만 아니라 대법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사건을 인지하고도 제3의 조직에 불과한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묵과하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추후 정권 교체 시엔 고의 묵살했다는 수사 대상으로 입장이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번 수사가 개가를 올리면서 헌정사상 최대어를 낚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법조계 안팎에서 내다보는 분위기다. 검사로서 승부를 걸어볼 만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두봉 지검장을 보조할 1, 2차장 검사도 지난달 27일 기용됐다. 대법원이 인천 연수구 을 628 재검표 검증기일 하루 전날인 것이다. 1차장 검사는 조재빈 부산 1차장, 2차장 검사에는 김윤석 차장검사가 각각 포진했다. 조 차장검사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 척결 추진단 총괄기획팀장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는 실질적으로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 정권 막바지에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켜서 이 정권을 실질적으로 연장시켜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정권이 야권으로 넘어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정권 내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단 반대파, 친문이 아닌 반대파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 이것마저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래서 여론 조작과 정치 공작에 몰두하고 있고, 그래서 그 증거로
최근에 여러 가지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작과 정치 공작을 통해서 국민을 현혹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투표를 유도하고 곁들여서 그러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반대파를 아주 말살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총을 쏘되 반대파에 대해서 소음 장치를 한 총을 쏘기 때문에 국민들 눈에는 총소리가 나지 않지요. 분명히 반대파를 압살하는 그러한 여론조작과 정치 공작인데, 그 총소리가 안 들리니까 반대파는 압살당하고 국민들은 자기들이 현혹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투표를 함으로써 그들의 정권 창출 유지 연장을 결과하게 된다. 이건 1차 세계대전 후에 혼란기를 통해서 무솔리니가 이탈리아에서 파시스트 당, 그리고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치스 당을 만들어 가지고 정권을 장악하고 정권을 유지 연장했던 그 근본적 수법이 여론조작과 정치 공작에 있고 반대파를 소리나지 않게 압살한, 그러니까 그러한 징후를 이 문재인 정권, 문 대통령 임기 말기에 이들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그러한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파시스트 그리고 나치스트의 길로 이 나라가 불붙어서 옮겨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PNR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머니투데이라고 하는 일간지의 의뢰를 받고 그건 지속적으로 주일마다 여론조사를 한 기관이었는데, 그 기관에서 조사는 아주 최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윤석열 후보가 이 여권 후보를 압도하는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그 지난주일 여론조사를 이걸 못하도록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 압력을 가한 여러 행태가 드러난 것으로서는 흔히 말하는 대깨문들이 머니투데이에 압력을 가하고 PNR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도 압력을 가하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머니투데이사가 PNR에 의뢰해서 조사하던 것을 취소 중단을 시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당에 지속적으로 불리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정권 측에 선 사람들이 이걸 방해하고, 또 내밀하게 정권의 마수가 어떻게 뻗쳐지지는 저희로서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지만은 드러난 것으로서는 흔히 말하는 대깨문들의 일방적 공격에 의해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 머니투데이도 자기 보호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중단했다. 이게 첫째 사례고, 둘째로는 민지코리아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 이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는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친숙한 이른바 친문 쪽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 본인도 그러한 말을 태연히 있는 그 민지코리아에서 최근에 여론조사가 이런 게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윤석열, 이낙연의 양자 대결에 있어서 이낙연 후보가 1.2% 간발의 차이로 윤석열을 앞섰다. 이건 지금까지 지난주일까지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도 이낙연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섰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민지코리아에서 1.2% 앞섰다. 동시에 그 조사에서 이재명과 윤석열의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이 오히려 1.2% 윤석열한테 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전체를 해석을 하면 이낙연은 윤석열을 꺾을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낙연은 당연히 이재명의 대안으로서 이재명을 꺾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권 내에 실질적인 선두주자로 올라선 거 아니냐. 이런 간접적인 수치의 암시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돼 가지고 이게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요. 우선 이 여론조사 기관의 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쪽에 치우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조사의 수치가 아주 수상적인 결과예요.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된 여론조사가 리얼미터와 갤럽인데
왜 그 두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에만 매달리느냐? 무슨 법률이 정한 바도 아닌데.